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강의를 시작하려면 노트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뭘 했었냐면 중요한 게 프리 파티클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프리 파티클이라는 거는 사실 그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였는데, 그 아이겐 스테이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플레인 웨이브로 e to the 플러스 마이너스 ikx로, 펜이 어디 간 거야? ikx로 주어지는데, 근데 그게 지난번에 말한 대로 디제너러스가 있죠. 그래서 그 디제너러스를 분리하는 방법,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디제너러스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 모멘텀에 대한 아이겐 펑션을 봤었죠. 그래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ikx가 각각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파동, 왼쪽으로 이동하는 파동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의 그 플레인, 오른쪽으로 가는 파동, 왼쪽으로 가는 파동의 플레인 웨이브를 우리가 기술하려고 하는데, 그 기술하는 데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난번에 본 것처럼 스퀘어 인테그럴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노멀라이즈를 할 수는 있는데, 노멀라이즈를 해도 그 오소고널리티가 델타 펑션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입자를 상자 안에 넣고, 원디멘셔널 포텐셜을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사이즈 A인데 L이라고 했네. A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에 요 안에 있으면 바운더리 컨디션에 무관한 경우니까 바운더리 컨디션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넣어서 어떻게 하냐면 피어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넣고, 그러면은 왜냐면 우리가 양쪽을 0으로 넣으면, 양쪽을 0으로 왜 피어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냐면 모멘텀의 아이겐 펑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그래요. 양쪽을 0으로 만들면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사인 함수밖에 사인 a분의 n파이 x 형태밖에 안 들어오죠. 근데 사인 a분의 n파이 x도 물론 좋은 아이겐 펑션이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그거를 엑스포넨셜 펑션으로 쓰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파동과 왼쪽으로 이동하는 파동을 더한 거죠. 우리 한쪽 파동으로 가는 걸로 하려면 우리 피어리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면 더 편리하다는 거죠. 그러면 특정한 바운더리 컨디션이 문제를 푸는데 더 좋냐? 어떤 걸 써도 사실은 피직스는 그거에 인디펜던트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편리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걸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 노멀라이즈를 할 수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A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K가 다른 것이 퀀타이즈 돼 있지만 A가 무한대로 가면 거의 연속적인 거고, N이 일씩 변하더라도 그 차이는 아주 인피니테시멀 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게 있으니까 피지컬 퀀티티를 계산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지만 우리가 뭐 어떤 예에서 X에 대한 expectation value 혹은 모멘텀에 대한 expectation value 같은 걸 구할 때는 그 결과는 A에 인디펜던트하게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A에 의존하면 문제를 잘못 푼 거죠. 계산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물리량이 피지컬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러니까 프리 파티클이 이게 사실은 제일 개념적으로 쉬운 그리고 가장 단순한 입자인데, 양자역학에서는 스퀘어 인테그러블, 다시 말하면 probability density의 의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이게 플레인 웨이브지만 우리가 웨이브 펑션은 웨이브는 전부 다
슈퍼포지션이 가능하고, 그러면 그 웨이브 펑션을 그렇게 항상 플레인 웨이브로 무한대로 갈 때도 0이 아닌 값을 가지는 웨이브 펑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적당히 웨이브 펑션, 다른 웨이브 넘버를 가지는 웨이브 펑션들을 슈퍼포지션을 해서 무한대로 갈 때는 0이 되게. 다시 말하면 웨이브 패킷을 만들다는 거죠. 웨이브 패킷을 이게 가장 사실은 리얼리스틱하죠. 우리가 사실 보는 모든 파동이라는 게, 모든 입자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구 위에서 실험을 한다 그러면, 혹은 실험실 안에서 하면 실험실에 로컬라이즈된 전자, 우리 이런 걸 보지 전 우주에 퍼져 있는 웨이브 펑션 있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거를 보는 거니까 웨이브 패킷을 보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멘텀에 대한 아이겐 펑션을 오른쪽으로 가는 건 다른 거 썼는데, 그러지 말고 웨이브 패킷 쓰는데 그 앞에 붙어 있는 모멘텀, 주어진 모멘텀 P에 대해서 원래 요거의 퓨리의 성분을 보면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계산 안 했나? 우리 어떻게 썼냐면 5P는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IPX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해야 되니까 2πh와 psi-x 우리 이렇게 쓰는데, 뭐냐면 요거를 적당히 바꿨으면, 요거를 여기다가 e to the ikx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e to the ix h바분의 p 마이너스 k에다가 dx가 되니까 요거는 2파이 델타 p k가 되고, 이거는 델타 펑션의 성질에 의해서 k가 되니까 요거를 앞에 있는 스퀘어 루트 2파이 h바로 쓰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플레인 웨이브인 경우에는 요 딱 컴포넌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죠? 모멘텀 P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P가 여러 개를 섞지 못하죠. H바 K는 하나인 걸 가지고 다음과 같이 구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쓰지 말고 델타 H바 K로 쓰지 말고 델타 펑션으로 쓰지 말고, 델타 펑션은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웨이브 펑션 자체로는 문제가 있죠. 이렇게 쓰지 말고 스퀘어 루트 2파이 H바 요거를 어떤 함수로 쓰자 이거예요. P-H바 K의 함수로 쓰는데, 요게 그 아규먼트가 함수 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지점에서 굉장히 샤프 픽이 있는 거.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델타 펑션인 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바꾸자는 거죠. 웨이브 패킷을 바꾸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좁은 웨이브 패킷으로 바꾸자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많은 여러 개의 모멘텀 컴포넌트를 쓰지 않고 주위에 있는 몇 개만 더 더하자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웨이브 펑션, 포지션 스페이스,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의 웨이브 펑션은 어떻게 되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웨이브 언서튼티 릴레이션에 따라서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아주 좁으면 포지션 스페이스에서는 아주 브로드한 함수가 되죠. 그래서 아주 브로드한 함수로 된 브로드한 웨이브 패킷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psi x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psi x는 인테그럴 dp e to the ipx over h바 g p minus h바 k
p-h 바 k를 q라고 놓으면 요거는 마이너스 h 바 k를 빼고 더하면은 dq.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앞으로 나온 거는 여기서 p에서 h 바 k를 빼고 더하는 거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더하는 거 했었죠. 그래서 요 양이 뭐냐면 절대값을 제곱을 하면 요 양이 뭐냐면 파이나이트하게 주어지도록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양은 아주 브로드한 펑션이 되는 거죠. 거의 프리 파티클이랑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피지컬하죠. 예를 들어서 실험실 안에 있는 원자, 실험실 안에 있는 전자를 기술하는 모멘텀의 프리 에너지의 아이겐 펑션을 보는데 우리가 있는 근처에서는 거의 프리 파티클처럼, 그렇지만 멀리 바깥으로 나가면은 그 바깥에서는 충분히 빨리 0으로 가도록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그럼 웨이브 패킷을 어떻게 만드느냐, g를 무슨 함수로 정할 거냐, g를 함수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에 대한 디펜던스가 계속 생기죠. 웨이브 패킷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실험적으로 어떻게 만드느냐는 실험적인 조건을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역시 그 가장 현실적인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방법은, 근데 좀 복잡하죠. 리얼리스틱한 건 항상 좀 복잡하죠. 세 번째는 뭐냐면 플레인 웨이브인 경우에는 우리 생각을 바꿔. 무슨 말인가요? 할 때마다 생각을 바꾸면 이게 일관성이 없는데 우리 어떻게 보나요? 생각을 바꾼다는 게 뭐냐면 플레인 웨이브 혹은 여러분들이 사인이나 코사인 웨이브를 보면 이게 멀리까지 무한대까지 펼쳐져 있잖아요. 멀리 무한히 펼쳐져 있으면 델타 x가 무한대죠. 그러니까 포지션이 굉장히 모든 곳에 다 퍼져 있잖아. 그러면 사실 probability를 얘기한다는 게 별로 문제가 되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근데 그건 e to the ikx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우리 probability amplitude에 대한 관계식 중에 하나가 probability conservation이 있죠. 다시 말하면 continuity equation을 우리 썼었죠. continuity equation을 우리 쓰는데 그때 우리 썼던 게 뭐죠? probability current를 썼었죠. 그래서 free particle을 다룰 때는 probability amplitude, probability density를 생각하지 말고 particle의 flux를 생각하자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J가 probability current를 1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시간에 대한 나중에 두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플레인 웨이브 ikx라고 썼는데 p가 h 바 k니까 px 오버 h 바면 우리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probability current가 어떻게 되죠? C랑 C는 절대값이니까 C의 절대값의 제곱. 요거는 한번 미분한 거니까 IP. 요거는 마이너스 IP인데 그러니까 IP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I. 2배 IP죠. 앞에 2배가 있으니까 IP 오버 H. 그러니까 P.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n분의 p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클래시컬하게는 속도에 해당되죠. 속도에 해당되죠. 여러분들이 플럭스를 생각할 때는 플럭스를 우리가 만약에 밀도를 로, 속도가 b라면 플럭스를 우리 다음과 같이 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플럭스. 그게 플럭스. 다음과 같은 플레인 웨이브가 있고 그 앞에 개수가 c라는 거는 뭐냐면 c의 절대값의 제곱 곱하기 n분의 p, velocity에 해당되는 양을 곱한 거, 부호가 플러스면 오른쪽,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되는 다음과 같은 플럭스가 있다. 파티클의 플럭스가 있는 걸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면 되겠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플레인 웨이브가 나오는 경우에는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적절한 거를 골라서 문제를 풀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얘기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디저너러스에 대한 얘기죠.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는 우리 아까 그 솔루션이 뭐가 있다 그랬죠? 당연히 두 개의 인디펜던트 솔루션이 있는데 2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다음과 같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나 왼쪽으로 가는 걸 쓰거나 혹은 그거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해서 코사인 x나 소위 스탠딩 웨이브를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어떤 거를 써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 지난번에 인피니트 포텐셜 웨이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스탠딩 웨이브가 더 편했죠. 왜 편했냐면 바운더리 컨디션이 양쪽 끝에서 0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0이 되도록 만들려면 스탠딩 웨이브가 가장 자연스러운 모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프리 파티클, 이건 프리 파티클, 그건 프리 파티클 아니었지만 어쨌든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는 2차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인디펜던트 솔루션이 두 개 있어요. 당연히 이 성질이 다르죠. 이것도 성질이 다르죠. 두 개가 오소거널해요. 여기가 제로부터 A까지 이게 오소거널하다는 건 지난번에 인피니트 포텐셜 웰에서 우리 공부했었고 물론 마이너스 1에서 무한대까지 갈 때는 좀 약간 좀 곤란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e to the 마이너스 ikx랑 e to the ikx도 두 개가 오소거널 하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잘 골라서 두 개가 오소거널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 디제너러스라는 거는 뭐냐면 주어진 아이겐밸류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주어진 에너지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에 디제너러스가 있다고 얘기해요.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는 앞에 있는 e to the i 엑스포넨셜 형태로 쓰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k, 다시 말하면 모멘텀이 플러스 h 바 k인 거, 마이너스 h 바 k인 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우리가 고르면 이게 항상 두 개가 오소거널, 지금은 오소거널 하지만 두 개가 오소거널 하지 않게 고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e to the ikx, 나머지 하나는 e to the minus ikx 플러스 알파 e to the ikx 이렇게 골라도 되죠. 인디펜던트, 두 개는 서로 인디펜던트 하죠. 왜냐, 인디펜던트 하다는 건 한 개가 다른 거에 비례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래서 보면 이런 경우는 그렇지만 오소거널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디제너러스 꼭 두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경우를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여러 개가 있을 때 나오는 아이겐 펑션들은 일반적으로 오소거널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비유로
예를 들어서 n-dimensional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를 생각해 봅시다. n-dimensional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는 어떻게 되죠? 그거의 베이시스 벡터를 각 축에 3차원만 생각해 보면 x, y, z 축에 평행한 각각의 유닛 벡터로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를 고르면 3차원에 있는 이무의 벡터는 그 세 개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죠. 근데 초이스가 꼭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만 고르느냐? 아니죠. 그렇지만 고르려면 3차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세 개의 베이시스 벡터, 오소고널 하진 않더라도 세 개의 베이시스 벡터는 있어야 되죠. 3차원을 만들 조건은 뭐냐면 그 세 개의 베이시스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말아야 돼요. 서로 평행하지 않은 세 개가 있으면 이 세 개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3차원에 있는 이무의 벡터를 이걸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죠. 그렇지만 오소노멀한 베이시스 벡터를 고르는 게 여러 가지 계산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오블리크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오블리크라는 게 기울어졌다는 뜻이죠. 이런 경우는 항상 오블리크 베이시스를 오소노멀 베이시스로 고를 수 있어요. 어떻게 고르냐? 처음에 하나를 골라. 하나를 고른 다음에 그걸 유닛 벡터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E1이라고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벡터를 고른 다음에 이 두 번째 벡터에서 어떻게 되죠? 이 두 번째 벡터에서 보면은 요거를 다시 이게 있으면 두 번째 벡터가 두 개로 돼 있는 걸 보면 요게 E1이고 이렇게 돼 있다고 주어져 있으면 요거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성분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요 성분을 빼. 요게 뭐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할까? X2라고 할까? X2에서 이 성분은 어떻게 구하죠? 2를 빼면 되죠. 빼면 남는 건 뭐죠? 이 원의 수직인 벡터만 남죠. 이 원의 수직인 벡터를 이제 노멀라이즈 하면 되죠. 요거의 크기가 1이 되도록 정하면 앞에 노멀라이제이션 팩터를 적당히 주면 되죠. 그래서 E1, E2를 만들었어. 그럼 하나가 이렇게 튀어나온 걸 그리기 어렵네. X3가 있으면 똑같아요. X3에서 요거를 여기에 있는 것 이거를 E1, E2 성분이 있는 양을 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거는 E1과 E2의 수직이죠. 그 다음에 이걸 노멀라이즈 해요. 이런 방식으로 쭉 4개가 있으면은 하나씩 더 덧붙여서 이 방식을 쭉 계속하면 되죠. 지난번에 요 웨이브 펑션들이 있는 스페이스랑 유클리디안 벡터 스페이스 사이에 여러 가지 비유를 했지만 여기서도 그런 처음에 디제너러스가 있어서 처음에는 오소건을 하지 않더라도 이거를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취해서 지금 이거 본 것처럼 이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처럼 비슷한 프로세스를 거치면 이 함수들을 오소건을 하지 않은 디제너레이트한 함수, 아이겐밸류가 똑같죠. 아이겐밸류로는 구별할 수 없죠. 그런 경우에도 서로 오소노멀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수리물리 시간에 배웠는지 몰라. 그라함 슈미트 오소고널리제이션 프로시저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구체적인 문제가 있으면 우리 그때 가서 우리 더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오퍼레이터, 지금 우리는 해밀토니안을 봤지만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봤을 때 아이겐 밸류를 주어지면 아이겐 밸류 하나 주어질 때 아이겐 펑션이 여러 개 있으면 불편하죠. 디저너러스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함수를 어떤 주어진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유일하게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프리 파티클의 경우처럼 프리 파티클의 해밀토니안인 운동 에너지만으로는 아이겐 스테이트를 유일하게 결정할 수 없죠. 디저너스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결정하려면 우리가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는 다시 말하면 프리 파티클의 에너지만 가지고는 이 디저너스를 죽었다 깨나도 없앨 수 없어요. 디저너스를 없앤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한 개의 아이겐 밸류를 주어졌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펑션의 개수를 줄이는 거야. 궁극적으로는 주어진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하나만 대응되도록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일 깔끔하죠. 근데 에너지만으로 안 되면 새로운 오퍼레이터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거야. 이 디저너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디저너리탄 같은 에너지를 값을 가지는 것 중에 그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 거를 골라야 된다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고른 게 모멘텀 오퍼레이터였죠. 모멘텀 오퍼레이터인데 왜냐하면 모멘텀 오퍼레이터에다가 ikx i분의 h바 ddx etd 플러스 마이너스 ikx면 그래서 이 etd 플러스 마이너스 ikx는 둘 다 에너지의 아이겐 밸류가 돼서 디저너스가 2인 세트지만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집어넣으면 etd ikx와 etd 마이너스 ikx는 두 개의 아이겐 밸류가 구별이 되죠. 따라서 모멘텀의 아이겐 밸류를 정하면 에너지 아이겐 펑션의 디저너러시가 사라지죠. 지금 프리 파티클이니까 너무 트리비얼해서 우리 그걸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일반적으로 그럼 여러 개 디저너리한 게 여러 개가 있으면 A라는 오퍼레이터가 있어서 이거의 아이겐 펑션이 A1부터 A K AN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처음에 그냥 생각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파이나이트한 아이겐 밸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개수가. 근데 어떤 거는 에너지 아이겐 밸류 하나에 대해서 유니크하게 하나만 돼 있을 수가 있고 다른 값에 대해서는 뭐 3개, 다른 값에 대해서는 4개, 다음과 같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에 따라서 디저너릿하지 않은 아이겐 펑션이 있을 수 있고 아이겐 밸류에 따라서 디저너스의 수가 달라질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B라는 오퍼레이터를 골라서 B라는 오퍼레이터가 요거를 예를 들어서 갈라 놓을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으로는 3개 B, K1 3개가 이렇게 2개가 달라진다면 A와 B의 아이겐 펑션인 걸 고르면 되죠. 좀 이따 보게 되겠지만 이렇게 고르는 것 중에 고를 수 있는 방법은 A와 B가 커뮤트 해야만 돼요. A의 아이겐 펑션이면서 B의 아이겐 펑션이라면 A와 B가 커뮤트 해야만 돼요. 우리 요건 나중에 다시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저너러시가 많이 있을 때 디저너러시를 없애는 과정은 커뮤트하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커뮤트예요.
커뮤트하는 오퍼레이터들을 여러 개 할 수 있는 한 많이 찾아요. 그거의 simultaneous eigen function을 구하면 디제너러스를 없앨 수 있어요. 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개수. 지금 우리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 토탈 에너지랑 운동량 오퍼레이터 있죠. 이건 H 오퍼레이터. 요걸 쓰면 P와 EM분의 P, 이건 당연히 똑같은 오퍼레이터니까, 미분 오퍼레이터니까 순서에 상관없으니까 이거 커뮤트하죠. 이런 걸 찾아요. 그런 거의 최대수, 그거를 maximal number of commuting observables. 커뮤트하는 오퍼레이터의 최대값. 이거를 고르고 simultaneous eigenfunction을 구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이라는 게 아무 때가 아니라 이번 학기 말에 수소 원자를 배울 때 수소 원자가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는 경우, 그런 여러 개의 커뮤트하는 업저버블을 골라서, 오퍼레이터를 골라서 디제너러스 수소 원자에 있는 주어진, 아까 우리 첫 시간에 구했던 보호 모델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스펙트럼에 사실 그게 디제너러스가 있는데 그 디제너러스를 없애는 일을 할 거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이런 것 중에 또 하나 재밌는 시미트리를 뭘 봤냐면 패러티를 봤죠. 패러티가 뭐냐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어플라이 하면, 이거는 한 번 어플라이 하고 그걸 또 한 번 어플라이 한 거니까 플러스 X죠. 그러니까 P 스퀘어의 아이겐 밸류가 1이야. 그럼 P의 아이겐 밸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P의 아이겐 밸류가 플러스 1인 거. 그게 뭐죠? psi X가 psi 마이너스 X입니다. 마이너스 1. psi X가 마이너스 psi 마이너스 X입니다. 위에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잘 아는 even 펑션이고 이게 odd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패러티의 아이겐 펑션은 even 펑션 아니면 odd 펑션이에요. 우리 해밀토니안의 오퍼레이터로는 그 안에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함수를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우리 소위 completeness relation이라고 했죠. 패러티 오퍼레이터도 마찬가지. 패러티 오퍼레이터는 이제 그런 성질을 갖는데, 패러티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도 아이겐 스테이트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모든 함수를 나타낼 수 있어요. 모든 함수를 어떻게 나타내냐? psi x가 임의 함수면 그렇게 나타낼 수 있나요? 가만히 있어봐. 자, psi x에다가 psi 마이너스 x를 더하고, 더했으니까 빼주면 되잖아. 이렇게 쓰면 항등식이죠. 왼쪽이랑 오른쪽이 똑같죠. 왜냐하면 2분의 1 psi 마이너스 x를 더했다가 빼줬으니까. 그 다음에 psi x를 반반씩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잘 보면 요게 뭐죠?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도 똑같죠. even 펑션이에요. 패러티의 아이겐 밸류가 플러스 1인 함수예요. 뒤에 있는 것,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면 부호가 반대가 되죠. 원래 거에 odd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임의 함수는 항상 even 펑션과 odd 펑션의 썸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봅시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우리가 처음에 보면 다음과 있었죠. 이거 왼쪽에다가 우리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우리가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 왼쪽에다 오퍼레이터를 하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 다르죠.
왼쪽에서 오퍼레이터를 하면 P는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는 거랑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안으로 쓸 수 있죠. 다음과 해서 쓸 수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쓸 수 있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 뭐냐면 X에다가 패러티 오퍼레이터를 취한 거니까 푸사이 X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족하면 푸사이 마이너스 X도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족한다는 뜻이죠. 그죠? 부호는 다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even 펑션이 그 두 개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취하면 되니까 even 펑션이 이걸 만족할 even 펑션이면 계속 even 펑션으로 남아있고 이게 만약에 패러티를 취한 게 이게 even 펑션만 있다면 even 펑션이면 even 펑션으로 아이겐 펑션이고 odd 펑션이면 odd 펑션의 아이겐 펑션으로 주어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관계식이 성립하면 패러티가 시간이 지나도 패러티는 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나도 even 펑션은 계속 even 펑션으로 남아있고 odd 펑션은 계속 odd 펑션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패러티가 constant of motion이라고 얘기해요. 언제 그러나? 지금 여기서 그렇게 되려면은 pH psi가 HP psi여야 되죠.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특정한 함수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면 우리 얘기할 수 없지만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psi가 없어도 돼. 오퍼레이터 상의 관계가 만족한다는 거죠. 이게 뭐죠? 해밀토니안과 패러티가 커뮤트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H-X가 HX라면 우리 이거 example은 봤죠. 포텐셜 인피니트 포텐셜 웨를 0부터 A까지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2분의 A까지 잡으면 카이네틱 에너지는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도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P가 dx dt라고 해서 X가 마이너스 X가 돼도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2n분의 P 제곱은 패러티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데 포텐셜은 이렇게 잡으면 X를 마이너스 X를 바꾸는 것에 대한 시미트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좌표 쪽은 되도록이면 시미트리가 많게 잡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잡으면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도 똑같죠. 카이네틱 에너지도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는데 변하지 않고 포텐셜도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는데 변하지 않으면 이게 성립하죠. 이렇게 되면 pH psi는 P가 패러티가 여기에도 작용되고 여기에도 작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H-X P psi가 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 HP psi죠. 이렇게 되는 조건이 뭐냐면 H와 P가 커뮤트하면 돼요. 이걸 좀 더 일반화시키면 해밀토니안과 커뮤트하는 오퍼레이터에 해당되는 물리량, 지금 여기서는 패러티죠. 해밀토니안과 커뮤트되는 양이 있으면 그 양은 항상 컨스턴트 오브 모션이에요. 보존되는 양이에요. 지금 특별히 패러티에 대해서만 봤었죠. 우리 다음 같은 예를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볼 거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의 맛을 보기 위해서
양자역학하면 사실 계산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양자역학을 맛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본 게 인피니트 포텐셜 외를 봤었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럼 원 디멘셔널 포텐셜을 볼 거예요. 원 디멘셔널 포텐셜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인피니트 포텐셜 웰을 봤을 때 인피니트 포텐셜 웰이 그 안에 무슨 퀀텀 미케니컬한 게 있냐? 퀀텀 미케니컬한 게 뭐가 있냐? 포텐셜이 갑자기 변하죠. 지금 근데 인피니트 하니까 그건 사실 피지컬하지 않으니까 우리 그건 얘기하지 말고 좀 더 피지컬, 다음과 같은 그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 얘기를 먼저, 그래도 그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을 먼저 하면, 포텐셜이 갑자기 변하죠? 원 디멘션에서 우리가 인피니트 포텐셜 웰이나 이런 걸 보는 게 뭐냐면, 처음에 그냥 컨스턴트 포텐셜이면 재미없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런 걸 볼 거예요. 다시 말하면 piecewise continuous하게 만들고, 그 사이에서는 그 각각의 영역에서는 컨스탄팅, 이게 변할 거예요. 하모닉 오실레이터처럼 kx제곱처럼 x제곱에 해당되는 것도 볼 거예요. 처음부터 그걸 하기는 귀찮으니까 처음에 가장 간단한 거 1차원에서 piecewise continuous한 거, 다시 말하면 부분적으로 continuous하고 continuous한 곳에서는 일정한 경우를 볼 거예요. 그럼 이게 왜 퀀텀 미케니컬하냐? 포텐셜이 갑자기 변하는 영역이 있죠. 포텐셜이 갑자기 변하는 영역이 있죠. 변하는 영역이 여기는 0이죠. 이 갑자기 변하는 양이 작으면, 이상적으로 이렇게 딱딱하게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건 퀀텀 미케니컬한 시스템이에요. 아주 부드럽게 변하면, 천천히 변하면, 그러면 우리 클래시컬 리밋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왜 양자역학에서 여러분들이 1차원을 보는 이유는 아주 명백하고 일반 물리에서처럼 1차원이 2차원, 3차원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복잡함을 훨씬 더 단순하게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가장 간단하게 piecewise continuous 하지만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건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 영역이 아주 짧으면 기본적으로 양자역학 시스템이에요. 양자역학 시스템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디 포텐셜을 보겠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는 게 첫 번째 포텐셜 스텝. 포텐셜 스텝이라는 건 계단이라는 뜻이죠. 이게 계단이야. 이걸 원점으로 잡아. 계단의 높이가 V0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경우죠.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굳이 수식으로 쓰면 왼쪽에서는 0, 오른쪽에서는 다음과 같은 양이죠. 우리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토탈 에너지 E를 주어지면 그 물체가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인가 하는 거는 1학년 때 일반 물리 시간에서도 배웠죠. 포텐셜 에너지 커브에서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크면, 포텐셜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일정한 속도로 오다가 속도가 갑자기 줄어들어서 일정한 속도로 쭉 가죠. 그거죠. 그죠? 근데 파동인 경우는 좀 다르죠. 파동인 경우는 뭐가 다르냐? 속도가 다르잖아. 파동의 속도가 다른 건 매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매질이 다르면 다른 곳을 통과할 때는 항상 경계면에서 통과하는 파동과 반사하는 파동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걸 볼 거예요. 다음과 같은 곳에서 슈레딩어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어 이퀘이션은 시간 부분을 또 분리해내고
다음과 쓸 수 있죠. 그래서 2.2번 제일 높은 항의 개수를 0으로 만들면, 아니 0이 아니라 1로 만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x가 음수일 땐 이게 0, 양수일 땐 b 제로죠. 이게 두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두 값을 q제곱을 라고 씁시다. 그러면 우리 왼쪽에서 첫 번째 왼쪽에서는 이게 뭘 만족하죠? 프리 파티클이죠. 프리 파티클 솔루션이죠.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은 e to the ikx랑 e to the 마이너스 ikx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죠. 가장 제너럴 솔루션이에요. 이 제너럴 솔루션을 아까 물리적으로 해석한 게 아까 그 얘기예요. 뭐냐면 이거의 가장 제너럴 솔루션은 e to the ikx와 e to the 마이너스 ikx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써야죠. 근데 이걸 쓰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파동, 이건 왼쪽으로 이동하는 파동이죠. 그 매질에서 여기로 오면 이 안에 있는 거는 항상 오른쪽으로 오는 파동이랑 왼쪽으로 오는 파동이 겹쳐서 있다는 거예요. 두 개를 더해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개수는 왜 이렇게 정했어요? 아, 그건 내 맘이야. 앞에 있는 걸, 그 중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1로 잡으면 그거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을 R로 쓰면 되죠. 두 번째 질문, 이걸 왜 1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거의 절대값을, 이거는 스퀘어 인테그럴을 하지 않은데요. 스퀘어 인테그럴을 하지 않은데 이렇게 쓰는 건 뭔가 아까 프리 파티클을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 둘, 세 가지 방법 중에 마지막 걸 보자는 거예요. 플럭스만 보자는 거예요. 이건 뭐죠? 내가 이렇게 썼다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건 플럭스가 얼마죠? n분의 h바 k야. 인커밍 플럭스죠. 인커밍 플럭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서 보면 이렇게 자기한테 오는 거 아니야. 나한테 오는 거죠. 인커밍 플럭스예요. 요거는 e 마이너스 ikx는 나가는 거죠. 멀어지는 거죠. 이건 아웃고잉 플럭스야. 그 플럭스는 얼마인가? n분의 h바 k r 스퀘어인가? 아까 우리 얘기했죠. 여기 속도 v죠. 속도 v 곱하기 앞에 로가 1이죠. 단위 길이당 한 개가 속도 v로 오는 거죠. 내가 그 앞에 1로 썼다는 건 뭐냐면 파동이 왼쪽에서 이렇게 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오는 거 말고 우리가 다음 같은 포텐셜 스텝에서 입자를 왼쪽에서 이렇게 쭉 쏴서 보낸다고 치자 이거예요. 플럭스가 얼마가 되게? 단위 길이당 한 개짜리가 속도 v로 오게. n분의 h바 k로 오게. 그거 합한 게 n분의 h바 k의 인커밍 플럭스죠. 이렇게 오게 보내자 이거예요. 유닛 플럭스, 다시 말하면 n분의 h바 k가 로가 밀도가 1인 단위 길이당 한 개 있는 소위 말하는 유닛 n분의 h바 k의 플럭스가 꾸준히 오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유닛 플럭스, 요 앞에 1이라는 거는 요만큼의 플럭스가 들어오고 나오는 건 요만큼 나옵니다. 그럼 정말 그런가? 이렇게 쓰면 커런트, 프로바빌리티 커런트를 계산해 보면 되죠. U 스타, U 프라임, U 스타 프라임, U. 이거 계산하면 되죠. U 스타, e to the minus ikx. R도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넘버일 테니까 ikx.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에 미분.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 미분을 하면 ik가 끄집어 나와지고 e to the ikx 마이너스 r 다한 것이 되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앞에 있는 거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빼주면 되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빼주면 리얼 파트는 다 사라진다는 거죠. 컴플렉스 파트를 빼면 퓨어 이미지들이 넘버만 남아야 되죠. 이게 ik야. 그럼 여기서 이거랑 이거를 곱한 거는 살아남아. 그죠? ik 두 배 빼면 두 배가 될 테니까 요거 1. 그 다음에 r 스타 다 계산을 하면 여기다가 다 계산해야 되는데 다시 계산해 볼까? r 스타 e to the 2ikx 마이너스 r e to the minus 2ikx 여기다가 ik를 곱한 거죠. R이나 R 스타일 리니어한 게. 근데 요거가 앞에 있는 거에 컴플렉스 컨주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퓨어 이미지너리 넘버야. 퓨어 이미지너리 넘버에다가 I를 곱하면 퓨어 리얼 넘버죠. 퓨어 리얼 넘버에서 컴플렉스 컨주깃을 빼면 0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없고, 마지막 거. R 절대값의 제곱에 마이너스 1. 리얼이죠. 이미지너리가 있으니까 빼주면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내가 outgoing flux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interference term은 서로 캔슬이 돼. probability current를 보면 이게 probability current가 되죠. 지금 왼쪽인 경우를 봤어요. 오른쪽은 UX가 이게 Q제곱인 거죠. 이게 Q제곱. 여기 K제곱 대신에 Q제곱을 쓰면 e to the 플러스 마이너스 IQX야. 역시 이렇게 쓰고 싶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왼쪽에서부터 오는 거니까 이쪽에 오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밖에 없죠. 왼쪽으로 들어오는 게 없잖아. 이쪽에서부터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양쪽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지금 이쪽에서 들어오기로 했죠. 그러니까 e to the 마이너스 IQX 텀이 없어요.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을 왼쪽에서 입자를 웨이브 넘버 K인 입자를 들여보낼 경우를 우리 보는 거예요. 그 경우에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솔루션이죠. 물리는 뭔지 알겠죠? 벽에다 대고 입자를 한쪽에서 쏘는 거야. 양쪽에서 쏘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쏘는 거예요. 그럼 J는 아까 우리 그 아이디어를 보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요거만 있으면 앞에 여기 Q가 있다는 걸 조심해야 되죠. 속도가 달라지니까 요 속도에다가 요 밀도가 요거고 덴시티가 요 속도는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뭘 아냐면 당연히 플럭스가 컨서브 돼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걸 나중에 구하겠지만 이건 만족해야 되죠. 이걸 만족하는 거 우리 확인해 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솔루션을 구하는 거는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구하는 거는 뭐죠?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구해야 되죠. 바운더리 컨디션이 뭐가 있나? 첫 번째, 그러면 다음과 같은 2차 미분 방정식을 구하는데 다음과 같은 피스와이즈 컨티뉴어스 부분적으로 컨티뉴어스 할 경우에 웨이브 펑션의 바운더리 컨디션은 어떻게 쓸 거냐 이거예요. 지금 바운더리는 여기 뭐가 있냐? 특정한 바운더리,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그렇게 유용한 바운더리가 아니고 우리가 특정한 바운더리는 x가 0인 경우죠. 포텐셜이 갑자기 변하는 것이죠. 포텐셜이 갑자기 변해도 웨이브 펑션은 바운더리 컨디션은 첫 번째 웨이브 펑션은 컨티뉴어스 해야 돼요. 컨티뉴어스 하지 않으면 미분을 정의하기가 어렵죠. 근데 미분에 해당되는 거는 모멘텀에 해당되는 거죠. 어느 곳에서나 모멘텀을 정의하기 어렵지 않죠. 포텐셜은 컨티뉴어스 해야 돼요. 지금 어디죠? 바운더리가 바운더리에서 제로지 뭐. x가 0면 1 플러스 r 이거는 t 두 번째 du dx 이건 잘 모르겠죠. 잘 모른다는 게 뭐냐면 du dx가 컨티뉴어스 해야 되나? 뒤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0 근처죠. 0에서 아주 인피니티에서는 마이너스 엡실론 플러스 엡실론 du dx를 한 번 더 미분한 거를 요 사이에서 적분을 해봐요. 그럼 이거는 토탈 데리베티브니까 요거를 엡실론에서 구한 거랑 마이너스 엡실론에서 구한 걸 빼면 되죠. 다시 말하면 du dx x가 엡실론에서 x가 마이너스 엡실론 거 빼면 이게 바로 그거죠. 근데 이거는 u에 대한 2차 미분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쓸 수 있죠. 마이너스 무한대를 마이너스 엡실론부터 엡실론까지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니까 du dx는 2n분의 h 바 스퀘어 맞죠? b-1에서 다 하고 있어요. 자 보면 그리고 엡실론을 0으로 보내요. 이건 넘버죠. 파이나이트 넘버죠. 파이나이트 넘버에다가 마이너스 엡실론부터 엡실론까지 적분을 하면 2배 엡실론 곱하기 2죠. 엡실론을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0이죠. 이거는
포텐셜이 이 안에서 이렇게 컨티뉴어스 하지 않지만 이걸 적분을 한 건 파이나이트 해요. 그죠? 적분을 한 건 파이나이트 할 뿐더러 엡실론에 비례해. 다시 말하면 엡실론을 작게 만들면 이것도 0으로 가요. bx가 비록 부분적으로 컨티뉴어스 하다고 하더라도 그 값이 무한대로 가지 않으면 이 값은 0이 돼요. 따라서 이것도 컨티뉴어스 하죠. 바운더리에서.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있죠.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거는 우리 물리적으로 없지만, 아니 그러면 우리 옛날에 배웠던 델타 펑션이 있으면 어떡하죠? 델타 펑션이 있으면 포텐셜이, 물론 그런 게 물리적으로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지만 어프록시메이션으로, 그죠? 이렇게 아주 x가 a인 곳에서 이렇게 똑같이 해요. 위에 있는 거랑 이거는 a 플러스 엡실론, 이거는 뒤에는 에너지는 이건 0, 적분하면 0이니까 쓸 필요 없고 이걸 써야 되는데 요거 대신에 람다 델타 x 마이너스, 람다는 요게 에너지 차원을 가지려면 이게 적분해서 1이 되니까 요건 길이의 역수의 차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는 람다는 에너지 곱하기 길이의 차원을 가져야 되죠. 이거 쓰면 이젠 다르지. 델타 x-1을 a-a부터 엡실론까지 쓰면 1이죠. 아, 이거 빠졌네. 여기 뭐가 u가 빠졌네. u가, 그죠? ux가 있어야 되니까 ua야. 쏘리 ux를 뺐. 델타 펑션이 있으면 웨이브 펑션에 디스컨티뉴티가 있어요. x가 a인 곳에서. 왜냐하면 적분을 하면 그 차이만큼 나니까. 그래서 그 차이만큼 에다가 거기에서의 앰플리튜드를 곱해줘야 되죠. 그렇지만 역시 뭐냐면 이거 웨이브 펑션은 역시 이걸 또 한 번 적분을 하면 되는 거니까 웨이브 펑션은 컨티뉴어스예요. 웨이브 펑션은 항상, 그래서 뭐냐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웨이브 이퀘이션의 바운더리 컨디션은 웨이브 펑션은 어디서나 컨티뉴어스해야 되고 du dx는 델타 펑션 포텐셜이 있지 않는 한 piecewise continuous 포텐셜인 경우에는 du dx도 항상 컨티뉴어스해요. 다만 이런 델타 펑션이 있는 경우에는 컨티뉴티를 조심해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예제를 주고 연숙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는지를 볼 거예요. 사실 수학적이긴 하지만 이런 걸 많이 쓰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를 따로, 지금은 처음 여러분들이 배우니까 바운더리 컨디션 이렇게 두 개를 따로 써요. 나중에는 한꺼번에도 써요. 어떻게 쓰지? 이게 컨티뉴어스하다는 조건을 써요. 이게 뭐냐? 데리버티브에다가 웨이브 펑션의 역수죠. 이렇게 쓰면 나중에 보면 이 앞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들이 막 캔슬되게, 요것도 요렇게 하나로만 돼 있으면 요거랑 데리버티브를 취한 거랑 거기다 u로 나눠주면 iq밖에 안 되죠. 그죠? 요렇게 취하는 것, 요걸 동시에 컨티뉴어스하다고 만족을 시켜줘도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소위 로거리드믹 데리버티브라고 해요. 그렇지. 로그 u를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로그 u를 미분하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건 나중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고, 지금 당장은 밑에 있는 델타 펑션이나
로거리드믹 데리버티브는 우리가 지금 문제를 푸는데 약간 옆으로 비껴나간 거지 지금 이게 주된 메뉴는 아니에요. 나중에 주된 메뉴로 나와. 디저트로 나와. 지금은 요게 첫 번째 이거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나온 거. 두 번째는 데리버티브를 취한 거. 그러니까 연속이어야 돼요.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ik 1-r 그 다음에 x를 제로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둘이 ikx랑 이 둘이 마이너스 ikx는 x를 집어넣으면 1이니까 여기 요거는 마이너스가 나온 건 e to the 마이너스 ikx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ik가 나와서 그렇죠. 오른쪽에선 뭐지? iq t 이거랑 1 플러스 r은 t k1-r은 t 대신에 q 1 플러스 이거 집어넣으면 되죠. 이거 r만의 함수네. 풀면 되네. r에 해당되는 거 오른쪽으로 넘기면 q 플러스 kr은 왼쪽으로 넘기면 k 마이너스 q 따라서 r은 k 플러스 q분의 k 마이너스 q t는 어떻게 구하나? 여기다 2를 더하면 되지. k 플러스 q분의 k 플러스 q를 더하면 되니까 2k.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인피니트 포텐셜 웰은 언피지컬해요. 언피지컬하다고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은 프리 파티클을 기술하는 첫 번째 방법에 해당되는 거를 풀려고 했던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가장 단순하긴 하지만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1차원에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서 얻는 첫 번째 물리적인 결과예요. R과 T를 구했죠. 그래서 플럭스를 보면 H 바 K 다음 같은 걸 계산하면 되죠. 이건 다 근데 이게 재밌게 다 실수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플럭스가 정말 컨서브 되는지를 보려면 그래서 n분의 h 바 k 1-r 제곱을 계산을 해야 되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n분의 h 바 k k 플러스 q의 제곱 k 플러스 q의 제곱에서 k 마이너스 q의 제곱을 빼면 되죠. 어떻게 되죠? 4kq죠. 4kq. q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4k죠. 그래서 플럭스가 보존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플럭스 컨서베이션 우리가 만족하는 걸 확인했고, 두 번째 바운더리에서는 반드시 리플렉티드 웨이브랑 트랜스미티드 웨이브가 반드시 있다는 거고,
이제 피직스를 봐야죠. 지금까지 구한 건 계산이고 이제 다음과 같은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가를 살펴봐야죠. 그 피직스를 보는 첫 번째는 과연 이게 다음과 같은 결과가 그럴듯하냐. E가 굉장히 크면 그럼 어떻게 돼요? K랑 Q가 거의 K에 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Q와 K, E가 무지 크면 이걸 무시할 수 있으면 Q가 거의 K에 가까이 갈 거 아니에요? 조금 작지만 K가 Q에 가까워지면 R이 0으로 가죠. 여기 RT라고 하는 게 요거를 리플렉션 코에피션트 아니 제곱을 한 거지. R제곱을 리플렉션 코에피션트라고 하고 플럭스는 물론 거기다가 velocity를 곱해야 되죠. T제곱은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라고 불러요. R이 0으로 간다. 리플렉트 되는 게 없이 다 가. 왜 그러지? 리플렉트 된다며. 근데 E가 굉장히 크면 B0가 없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운더리가 없잖아. 바운더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리플렉트 되는 웨이브가 없죠. 그럼 그 반대는 이렇게 올 때는 고전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얘네 들어갈 수 없죠. 얘네 들어가면 카이네틱 에너지가 음수가 되니까 이렇게 갔다가 돌아온다는 거죠. 이때는 Q가 이미지너리 넘버죠. Q가 이게 더 작으면 Q 스퀘어가 음수죠. 그러니까 Q가 이미지너리 넘버죠. Q가 이미지너리 넘버면 우리 UX가 T의 e to the Q의 절대값의 X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다 가능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다 가능한데 플러스는 우리 안 골라요. 왜냐면 플러스는 엑스포넨셜리 그로우업 하는 거죠. 말이 안 되지. 그죠? 파티클이 막 생겨나. 그런 건 안 되죠. R제곱은 이 위식에서 여기서 K 대신에 요거 대신에 I 절대값 Q로 바꾸면 K 이거 플러스 IQ를 하든 마이너스 IQ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곱해야 되죠. 요거랑 요게 캔슬이 돼서 1이에요. 모두가 리플렉션이 됐어. 그 들어온 게 전부 다 리플렉트 된 거죠. 고전적인 게 맞네. 리플렉트 됐네. 근데 문제는 T가 (0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좀 이따가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다음과 같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 우리 이렇게 생긴 거 포텐셜 웰 거꾸로 바꾼 거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붙이면 포텐셜 웰이 되고 거꾸로 붙이면 포텐셜 베리어가 되고 우리 이런 여러가지 포텐셜 이것과 이것의 여러가지 조합을 해서 만든 포텐셜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강의 끝.
이번 학생들은 굉장히 질문이 없네. 강의를 잘 이해하고 있거나 강의가 너무 어렵거나 강의에 관심이 없거나 걱정이 되긴 하네. 질문해라. 내가 얘기했잖아. 왼쪽에서부터 온다 그랬잖아.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게 없잖아. 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파동을 왼쪽에서부터 보내. 오른쪽에서는 파동을 보내지 않아. 입자를 보내지 않아. 왼쪽에서만 보내. 왼쪽에서만 보내는데 왼쪽으로 오는 입자가 있을 수는 없잖아.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에서. 밧줄이 가는 밧줄과 굵은 밧줄을 묶어놨어. 한쪽에서 펄스를 보내. 한쪽에서 펄스를 보내. 근데 줄이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무한대로 펼쳐져 있어. 펄스가 왼쪽에서 들어와. 그럼 펄스가 저기 오른쪽에 있는 줄에서 왼쪽으로 오는 게 있으려면 무한대에서 반사돼서 들어와야 돼. 근데 펄스가 가면 반사돼서 돌아올 게 없어. 수학적인 근거는 아까 한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왼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 다 해야지. 허진아, 그건 네가 해봐야지. 궁금해? 궁금하면 해봐야지. 그게 우리의 태도야. 궁금하면 해봐야지.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네가 한번 문제를 셋업을 한번 해봐. 셋업을 하는 게 피직스를 배우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난 이렇게 플럭스로만 하지 않고 다른 앞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셋업을 해야 될까? 그렇게 하다가 힘든 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그게 피직스를 배우는 방법이야. 다른 방법을 저희는 궁금하지? 궁금해. 궁금하면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어? 할 수 있어. 난 옛날에 해봤어.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렇지만 답만 가르쳐주면 재미없잖아. 왜냐면 굉장히 재밌거든. 굉장히 머리도 아파. 그래서 네가 마침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네. 궁금하면 해보는 거야.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하지 말지 뭐. 그러면 비겁한 거야. 어? 궁금하면 해봐야지. 돈 드냐? 궁금한 거 푸는데. 돈 들어도. 언젠가 한번? 이번 주말에 한번 해보지 그래. 이번 저녁에 해보지 그래. 궁금한 거 늦추면 자꾸 잊어버린다. 못한다 결국은. 궁금한 건 바로 해야 된다. 오케이. 다른 질문이 없으면 녹화를 끝내겠습니다.